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함 사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안함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북한학 박사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 박사께 먼저 여쭐게요.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김영철이가 아무 말도 하진 않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표정을 보니까 표정은 반응을 했어요. 네. 기자 쪽을 약간 돌아보면서 웃기고 있네 뭐 이런 투의 표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영철은 분명히 저 질문이 가장 첫 질문이라는 걸 예상하고 왔던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자기 나름의 답변을 한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언론을 가장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 김영철 도대체 누굽니까? 일단 북한의 정찰총국이라고 하면 예. 북한의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예. 네. 더군다나 노동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예. 사실상 이제 김정은의 군사적,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핵심 실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인물을 쭉 따져보면 예전에 이 인물이 원래 본명이 김동수라고 합니다. 김동수. 가명이에요? 원래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남북 대화에 나섰는데 그때 네. 가명을 김영철로 썼다고 해요. 원래 김동수인데 그렇죠. 김영철이라는 이름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탈북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 처음에 이제 협상에 나섰다가 돌아왔는데 김일성이 협상을 네. 워낙 이제 배포 있게 잘하니까 칭찬을 하면서 근데 왜 이름이 김영철로 쓰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명이 오히려 더 좋다. 예. 그렇게 써라 해서 본인의 본명을 아예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영철로 쓰고 있는데 네. 사실은 김영철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네. 굉장히 군사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같은 경우도 왜 김정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정일의 군사적 교사라고 할 정도로 예. 군사적인 조언을 하고 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아. 그렇다고 본다면 김영철은 실질적으로 정말 김정은의 핵심적인 측근 그렇게 이야기를 불러도 손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핵심적인 측근이다. 네, 지금 위원님 설명 잘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일이 쓰러지잖아요. 예. 2008년 여름에 쓰러집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본질적으로 군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바뀌는데 예. 그 바람을 타고 예. 혜성처럼 진짜 올라온 사람이 네. 바로 이 김영철입니다.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대남 조직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정찰총국이라는 걸 만들었고 예. 그 총국장을 맡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이런 거를 일으킨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또 생전에 김정일이 죽기 직전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맡아가지고 예. 김정일을 보좌하면서 예. 동시에 김정은의 후계부도 구축에 깊이 관여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았고 또 네. 결정적으로는 김정은이 어렸을 때 김일성 군사종합학교에 다닐 때 예. 포 관련된 스승을 역할을 포 했다. 관련된 스승. 예.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은사님 내지는 예. 과외 선생님 격인 네. 교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 배경과 그런 자신감을 바로 이런 발언을 통해서 과거에도 김영철이 쏟아낸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발칸반도가 아니며 이라크나 리비아는 독 아닙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도 지난날과 달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굉장히 우리 측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인데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김영철을 우리로 내려보낸 북한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물론 직접적으로 그 150페이지 달하는 네. 이제 천안함 폭침 보고서에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통일부 관련된 북한 홈페이지에 보면 네. 거기에 천안함 사태를 설명을 하면서 관련 인물로 관련 인물. 바로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과 그리고 김영철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김영철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던 실무 총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예. 이 인물이 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사실 야당도 반대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역으로 보면 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실세가 왔다라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실세가 왔다. 지난번에 김여정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 친족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폐막식 때는 김영철이 온다고 한다면 예. 예를 들어서 그냥 허세만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김영남이나 뭐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과 예. 달리 네. 김영철은 어떤 면에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은 정말 김정은의 복심이란 말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협상이 조금 가능한 여론의 무리가 있더라도 이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 남북 협상이 유리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 박사님, 이제 국민들 상당수가 또 이번 방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은 인물이 대표하는 또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관련한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지난 개막식에서.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김영철의 공식적인 예. 직위 자체가 한국 관련한 한반도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는 통일 전선 부장이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타이틀은 한반도 문제를 관련해서 네. 김영철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천안함 이런 문제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그러한 여론에 아니라는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 사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러한 김영철의 정찰 총국장 시절 예. 저질렀던 일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제재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도 김영철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김영철을 언급하면서 네. 천안함 기념관도 가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러한 부담을 우리 정부로서 예. 느끼게 하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석거 부장. 네. 오늘 이 김영철뿐만 아니라 북에서 내려온 대표단의 명단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리성건, 전통 위원장이야 예전에도 봤던 사람인데, 김성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여정 박람 때 수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외무성적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역사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리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강일이죠. 예. 최강일이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죠. 예. 예. 그리고 김명국이라는 사람도 예. 외무성 소속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적인 진용에 있어서 예. 북미 대화가 계획됐든 아니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했다. 예. 이런 점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미 라인이 왔다는 것은 핵 문제를 논의할 그 의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어 통역사를 데려왔다는 것도 우리 대통령과 만났을 때 영어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려온 사람을 통해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계획됐던 아니면 네.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방카가 이끄는 미국의 대표단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염두에 둔 그런 실용적인 인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그 실용적인 인사 명단보다도 더 저는 놀랬던 거는 네. 어제 내려온다는 것이 확인된 게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우리 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김영철이 오면 예. 잡아서 예. 처형을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예. 그런 과거와 같으면요. 예. 남쪽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게 북한에 바로 알려지거든요. 예. 네. 그러면 반드시 그걸 트집 잡거나 문제를 예. 삼아서 지연시키거나 예. 이런 그걸 활용해서 자기의 요구 사건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런 죽이겠다고 한 그 언론 보도를 보고도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방한입니다. 그럼 뭔가 그 청와대하고 북측 사이에 어떤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미 의제라든지 와서 뭘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라고 감히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희망적인 사고를 네.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예. 그 외교나 남북 관계에서 보면요. 그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입니다. 예. 그것을 추인하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의 만남 그리고 네. 또 이방카와 김영철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예. 네. 이미 상당 부분 세 나라가 어떤 모종의 앞으로 대화로 나가기 위한 의견의 접근을 예. 보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막식이 있고 지금 보니까는요 김영철 일영의 일정은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폐막식 간다는 것 외에는요. 근데 2박 3일을 머문단 말이에요. 만난다면 언제쯤 그 찬스랄까요?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두 대표단의 일정이 겹친 날짜가 오늘과 내일입니다. 예. 근데 내일은 이방카가 오전 비행기로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한다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골든 타임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 이후인데 사실은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 북한 대표단의 통역사와 북미 그 외무성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방카의 수행 인원 중에서 보면 백악관 그 안보실 같은 경우에 거기도 후커 보좌관이 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대표단에서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방카가 뭐 김영철을 만나는 이런 조합은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실무선에서는 만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이 협상이란 게 처음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사실 시작을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고위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정부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오늘 저녁에 평창 쪽에서 뭔가의 실무자급에서의 어떤 접촉 이걸 아마 우리 정부는 상당히 원할 것이고 실제 북한과 미국도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우정엽 박사. 오늘 폐막식입니다. 그리고 2박 3일 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26, 27,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영철이 만난다는 어떤 청와대 측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만나게 되면요. 김영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남북 대화 개선, 남북 관계의 개선이 북미 관계의 개선, 그 비핵화 대화로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정부로서는 김영철에게 북미 대화로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좀 받아들이기를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을 받아들인 그러한 조건이 될 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에서 과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개막식 때 이제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 일행이 내려왔을 때도 이제 보도가 된 바로는 만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이 이제 취소를 했다고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뭐 판단을 해보자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다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보름이 안 되는 시간인데 과연 그 사이에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서 이번에는 비핵화 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뭐 어느 정도의 조건을 낮추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인사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는 개선된 입장을 내놓는 것이 그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라게 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김정은 3대에 걸쳐서 굉장히 군사적인 그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같은 경우도 왜 김정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의 군사적 교사라고 할 정도로 군사적인 조언을 하고 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본다면 김영철은 실질적으로 정말 김정은의 핵심적인 측근 그렇게 이야기를 불러도 뭐 손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측근이다. 네, 지금 위원님 설명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일이 쓰러지잖아요. 2008년 여름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본질적으로 군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바뀌는데 그 바람을 타고 혜성처럼 진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이 김영철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대남 조직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정찰 총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총국장을 맡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이런 거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생전에 김정일이 죽기 직전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맡아가지고 김정일을 보좌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의 후계 구도 구축에 깊이 관여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았고 또 결정적으로는 김정은이 어렸을 때 김일성 군사종합학교에 다닐 때 포 관련된 스승을 역할을 했다. 포 관련된 스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사님 내지는 과외 선생님 격인 교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그런 배경과 그런 자신감을 바로 이런 발언을 통해서 과거에도 김영철이 쏟아낸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다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얼칸반도가 아니며 이라크나 리비아는 독 아닙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도 지난날과 달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굉장히 우리 측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인데, 뭐,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김영철을 우리로 내려보낸 북한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잡아서 예. 처형을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예. 그런 과거와 같으면요. 예. 남쪽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게 북한에 바로 알려지거든요. 예. 네. 그러면 반드시 그걸 트집 잡거나 문제를 예. 삼아서 지연시키거나 예. 이런 그걸 활용해서 자기의 요구 사건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런 죽이겠다고 한 그 언론 보도를 보고도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방한입니다. 그럼 뭔가 그 청와대하고 북측 사이에 어떤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미 의제라든지 와서 뭘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라고 감히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희망적인 사고를 네.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예. 그 외교나 남북 관계에서 보면요. 그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입니다. 예. 그것을 추인하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의 만남 그리고 네. 또 이방카와 김영철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예. 네. 이미 상당 부분 세 나라가 어떤 모종의 앞으로 대화로 나가기 위한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막식이 있고 지금 보니까는요 김영철 일행의 일정은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폐막식 간다는 것 외에는요. 근데 2박 3일을 머문단 말이에요. 만난다면 언제쯤 그 찬스랄까요?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두 대표단의 일정이 겹친 날짜가 오늘과 내일입니다. 예. 근데 내일은 이방카가 오전 비행기로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한다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골든 타임은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 시간 이후인데 사실은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 북한 대표단의 통역사와 예. 북미 그 외무성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이방카의 수행 인원 중에서 보면 백악관 그 안보실 같은 경우에 거기도 후커 보좌관이 와 있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대표단에서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이방카가 재지정할 때도 김영철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김영철을 언급하면서 네. 천안함 기념관도 가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러한 부담을 우리 정부로서 예. 느끼게 하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석거 부장. 네. 오늘 뭐 이 김영철뿐만 아니라 북에서 내려온 대표단의 명단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리성건 전통 위원장이야 뭐 예전에도 봤던 사람인데 김성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여정 박람 때 수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외무성적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통역사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리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강일이죠. 예. 최강일이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죠. 예. 예. 그리고 김명국이라는 사람도 예. 외무성 소속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적인 진용에 있어서 예. 북미 대화가 계획됐든 아니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했다. 예. 이런 점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미 라인이 왔다는 것은 핵 문제를 논의할 그 의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어 통역사를 데려왔다는 것도 우리 대통령과 만났을 때 영어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려온 사람을 통해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계획됐던 아니면 네.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방카가 이끄는 미국의 대표단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염두에 둔 그런 실용적인 인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그 실용적인 인사 명단보다도 더 저는 놀랬던 거는 네. 어제 내려온다는 것이 확인된 게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우리 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김영철이 오면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물론 직접적으로 그 150페이지 달하는 이제 천안함 폭침 보고서에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통일부 관련된 북한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천안함 사태를 설명을 하면서 관련 인물로 바로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과
그리고 김영철은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김영철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던 실무 총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예. 이 인물이 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사실 뭐 야당도 반대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보면 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실세가 왔다라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실세가 왔다. 지난번에 김여정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 친족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폐막식 때는 김영철이 온다고 한다면 예. 예를 들어서 그냥 허세만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김영남이나 뭐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과 예. 달리 네. 김영철은 어떤 면에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은 정말 김정은의 복심이란 말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협상이 조금 가능한 여론의 무리가 있더라도 이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 남북 협상이 유리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 박사님, 이제 국민들 상당수가 또 이번 방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은 인물이 대표하는 또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관련한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지난 개막식에서.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김영철의 공식적인 예. 직위 자체가 한국 관련한 한반도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는 통일 전선 부장이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타이틀은 한반도 문제를 관련해서 네. 김영철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천안함 이런 문제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그러한 여론에 아니라는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 사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러한 김영철의 정찰 총국장 시절 예. 저질렀던 일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제재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 사저도 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안함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북한학 박사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 박사께 먼저 여쭐게요.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김영철이가 아무 말도 하진 않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표정을 보니까 표정은 반응을 했어요. 네. 표정은. 기자 쪽을 약간 돌아보면서 웃기고 있네 뭐 이런 투의 표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영철은 분명히 저 질문이 가장 첫 질문이라는 걸 예상하고 왔던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자기 나름의 답변을 한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 네.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 지난 금요일부터 뭐 우리 언론을 가장 뜨겁게 장식하고 그렇죠. 있는 이름인데요. 이 김영철 도대체 누굽니까? 일단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고 하면 예. 사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예. 네. 더군다나 노동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예. 사실상 이제 김정은의 군사적,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핵심 실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인물을 쭉 따져보면 예전에 이 인물이 원래 본명이 김동수라고 합니다. 김동수. 가명이에요? 이거 원래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남북 대화에 나섰는데 그때 가명을 김영철로 썼다고 해요. 원래 김동수인데 그렇죠. 김영철이라는 이름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탈북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 처음에 이제 협상에 나섰다가 돌아왔는데 김일성이 협상을 네. 워낙 이제 배포 있게 잘하니까 칭찬을 하면서 근데 왜 이름이 김영철로 쓰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명이 오히려 더 좋다. 예. 그렇게 써라 해서 본인의 본명을 아예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영철로 쓰고 있는데 네. 사실은 김영철은 김일성과 김정일과